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째 비워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소문내곤 했다. 그 집은 귀신 들린 집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용기를 시험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대학교 오러 동아리 학생 4명이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집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귀신의 존재를 입증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각자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손전등을 준비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저물고 있었고 어둠이 빨리 짙어졌다. 집의 외관은 낡고 허물어져 있었으며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다.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문은 거미줄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차갑고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다.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여 각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 방에서는 낡은 음악 상자가 발견되었고 다른 방에서는 녹슨 거울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눈에 띄고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그 밤의 초반은 무난했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어둠 속에서 놀라움을 안고 탐험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학생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다들 조용히 했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깊은 한숨 소리와도 같았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소리를 따라 집의 위층으로 올라갔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위층 복도의 끝쪽 방에서 소리가 강하게 들려왔다. 그 방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감을 느꼈다. 방 안은 꽤나 넓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들 중 한 장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자가 사진 밖으로 나와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현상에 당혹스러웠던 학생들은 급하게 방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계단 중간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도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이 집에서 떠나. 이제 그만. 그 목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놀란 학생들은 그 길로 집을 나와 전력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뒤돌아봤을 때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학교에 퍼졌고 그 집은 더욱더 전설적인 공포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그 집에서 만난 어두운 존재의 눈빛을. 두 번째 이야기. 한 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오직 나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네이버 웹툰에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었길래 궁금한 마음에 끝까지 읽고자 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전등이 깜빡거렸다. 순간적으로 정전인가 싶었지만 집 밖을 살펴보니 다른 집은 멀쩡히 불이 켜져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웹툰을 다 읽고 나니 지금이야말로 자야 할 시간이라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뒷산의 오두막집 이야기가 떠올랐다. 동네에서는 흔히 듣던 괴담이었다. 오래전 그곳에 살던 가족이 예고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몇몇 사람들은 밤에 그 오두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도 했지만 누군가 실제로 가서 조사해본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직접 가본 적 없는 나는 그저 그런 이야기거리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전등 현상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직접 갈 용기는 나지 않았고 대신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로 했다. 뒷산 오두막 귀신이라고 검색하자 여러 게시글이 나왔다. 대부분은 크게 신빙성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지만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오두막에서 술을 마시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밖을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점점 다가왔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 뒤로 작성자는 계정 활동이 없었다. 역시 공포 썰로 한동안 머릿속에 남았던 그 이야기였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이야기에 집중한 나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었다.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눕기 위한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서 까마귀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까마귀라니 이상했다. 창문을 열어 내려다보니 정말로 까마귀가 있었다. 그 순간 이질적인 오싹함이 온몸을 스쳤다. 창문을 서둘러 닫고 커튼을 쳤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던 중 문득 내 방 안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불길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던 나는 방금 전까지 켜지 않았던 내 방 안에 전등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직 눈을 뜨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려 했다. 이 상황이 장난이나 꿈이길 바랐다. 그러나 누군가가 느릿하게 방바닥을 걷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덮고 감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렇죠. 곧 내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여기에 왔어? 그 순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내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무언가의 것이었다. 이후로 몇 주 동안 밤에 혼자 잠들지 못했다. 컴퓨터를 켜고 방 안에 조명을 환하게 켠 상태에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론 방 안에 전등이 종종 깜빡이곤 했다. 아마 내 전등 어딘가에는 그날 들었던 속삭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절대 뒷산의 오두막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서울의 한 작은 광고 회사에서 시작했다. 회사는 규모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가족적이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안을 받은 지방 프로젝트로 인해 나는 몇 주간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공장이 하나 있었고 그것을 개조하여 재활용 예술센터로 변신시키는 프로젝트였다. 마을은 도시와 비교해 매우 조용했고 인구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중앙에 위치한 낡은 공장이었다. 이 공장에는 오래된 기계와 녹슨 철제가 가득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첫날 밤 나는 무거운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공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어떤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이내 사라졌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소리를 들으며 신경이 곤두섰다. 2주차부터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루는 늦게까지 남아 작업을 하다 돌아가는 길 나는 공장 구석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짙은 그림자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 형체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떠났고 이후로는 밤늦게 공장에 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마을 주민들이 이상한 비명을 듣고 공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한 동료가 공장 기계에 의해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동료는 계속해서 자신이 뭔가에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공장에 대한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공장이 건립되었던 초창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혹독한 근무 조건에 시달렸고 결국 사고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 여성이 공장의 잔혹한 경영에 맞서 싸우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는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성의 영혼이 공장에 남아 아직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매일 밤마다 그의 중얼거림과 함께 그 여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마침내 공장이 예술센터로 거듭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 중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전시 작품이 기대와 다르게 배치되거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기도 했다. 마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는 누군가의 저항처럼 보였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끝내 나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공장에 서 있었고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잊지 말아요. 그녀의 모습은 공장 안에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깨어났다. 그 꿈 이후로도 공장에서의 경험이 유독 잊히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나 사고였을 수 있지만 내겐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남아 있었다. 그 실체가 무엇이었든 나는 그곳의 영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기억을 되새기게 되었다. 공포는 때로 우리에게 잊힌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은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항상 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었고 이 집은 여러 괴담이 떠도는 곳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경고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이상한 경험이었다. 그 집은 외딴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어둠이 깔린 뒤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의 분위기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달빛 아래에 드러난 집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기울어져 있었고 곳곳에 덩굴과 잡초가 무성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예상했던 대로 음산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나무가 삐걱거렸으며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널려 있었다. 우리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은 집 안에서도 특히 느낌이 좋지 않았던 장소였다. 낡은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냉장고를 완전히 열어 젖혔고 우리는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작은 인형을 보고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형의 눈가에서는 마치 실제 사람의 눈물처럼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우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집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무겁고 일정한 속도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지만 우리의 말은 점점 커져가는 발걸음 소리에 묻혔다. 발소리는 마침내 부엉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손전등을 비추자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끔찍한 정적을 깨트린 것은 바로 부엌 창문 밖에서 들린 낮고 흐느끼는 소리였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밖에는 흉측하게 생긴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이 없고 움푹 팬 자리만 있는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급히 몸을 돌려 집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집 전체가 마치 살아 숨쉬듯 윙윙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벽과 바닥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한 기괴한 웅얼거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필사적으로 집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멈출 틈이 없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언덕을 내려갔고 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소리들은 희미해져갔다. 마침내 마을에 불빛이 보이자 우리는 그제야 멈춰섰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며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실감하려 애썼다.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듯 고개를 저으며 그 집은 원래부터 그런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중 몇몇은 그날 밤의 기억 때문인지 종종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리고 때때로 창문 밖에서 그 흉측한 얼굴을 본 듯한 환영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경솔하게 모험을 찾으려는 사람은 없었다.